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스타트업 시간으로 귀한 나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기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작가님 되게 모시고 싶었는데 계속 바쁘셨잖아요. 창업 준비하시고 뭔가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도 성공하시고 그 뒤에 계속 바쁘셔서 저는 한번 오시라고 해도 될까라고 주저주저 하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와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항상 오고 싶은 곳이니까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언뜻 말씀드렸는데 바쁘셨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그거 조금 여쭤보고 그러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저희는 책으로 만나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엄마의 SNS 쓰시고 나서 저희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와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하면서 투고 과정도 듣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행보가 강의도 나가시고 되게 바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가만 있지 않으시고 또 뭘 하셨단 말이죠.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네, 딱 올해 초에였어요. 1월 달에. 네.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알릴 수 있을까? 책을 썼던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평범한 엄마가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책으로 써서 알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엄청 막 유명한 작가가 아니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사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이게 나라는 사람의 인지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면 그거 말고 좀 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알리고 싶다가 목적이었고 네네. 그래서 1월 달에 그러면 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보자. 네. 가까이 이제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친구한테 해보고 싶은데 도와달라. 왜냐면 그 친구는 이미 지원 사업을 한번 해본 친구였고,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3월 달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제일 이제 사업비가 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그것부터 도전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하면 뭐 서류에서 광탈을 하기 마련인데, 무슨 지원 사업이든 서류가 자꾸 다 되는 거예요. 글을 잘 쓰셔서 그런가? 신기하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요? 서류는 되고 발표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 준비했는데 막판에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괴롭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7월 달에 그런 사회적 기업가 예비 창업 그 육성 사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지금 블라서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진짜 바빴죠. 그러니까요. 그게 막 느껴졌어요. 저희는 SNS로 인친이니까 그게 막 느껴졌어요. 늘 바쁘시구나. 근데 그 마지막 7월 달에 됐다고 하셨을 때 무엇이 달랐길래 됐을까? 그게 아마 스스로 느껴지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것은 일단 저는 핏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네. 앞에는 그런 창업진흥원에는 정말로 이런 소셜 미션보다는 너네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요게 훨씬 더 중요한 방점이었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가 과정은 돈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소셜 미션이 확고한가가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때 이제 얘기해 주시기를 대표자 역량이 충분히 고민했고 충분히 실험해 본 사람이 와서 너가 무엇을 하든 그 소셜 미션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옷이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원래 좀 있으셨는데 그 마음이
결이 맞아서 그것에는 더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포지션이 됐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제가 이제 3, 4년 동안 막 치열하게 활동했던 것들이 사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신 거고, 네. 저한테 이제 숙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셜 미션을 어떤 식으로 사업화 할 것인가, 다시 글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저의 미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미션이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적어내셨던 게 어떤 거고 이런 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그냥 경력 단절 여성들의 꿈을 꽃피우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이거였어요. 지금도 그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좀 모호하잖아요. 꿈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절실한 단어인데 수익화를 하기에는 되게 모호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까가 지금 계속 숙제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사회로 나오기까지의 되게 많은 허들이 있잖아요. 그쵸. 가족의 반대도 있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뭐 내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직업들이 태반이니까 나는 일을 하지만 그에 합당하지 못한 돈을 받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한계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창업을 하신 회사 이름 자체도 블러썸 원. 네. 그러니까 정말 꽃 피우게 하고 싶다는 맞아요. 그 사이에 하셨던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책을 쓰고 SNS 활용법도 쓰시고 그리고 SNS 관련된 강의도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 사업을 받기 전에도 그 비슷한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느끼셨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기획서에다 녹여놓으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시도하면서 살았잖아요.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데 너무 고립되어 있고 내가 밖으로 나가기에도 아이 셋이 있으니까 자유롭지 않고 여기로 사람들을 불러야지 해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다 시작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가을에 이제 낭만 피크닉이라고 열어서 뭐 오세요, 가을 소풍해요 해서 이제 뭐 낭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봤고, 온라인은 또 제약이 없으니까 블로그 모임도 하고 글쓰기 모임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모임들은 정말 많이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모아서 이제 그 SNS 책을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방을 마지막에 또 열었고. 맞아. 저희가 갔었죠. 네네. 와,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방을 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곳에도 사람들이 오는구나. 브랜딩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SNS에 내 서사를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를 또 배우기도 했고,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모든 욕망의 실현이었다고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했고, 그래서 작게 제가 찐블로그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른 방식으로 또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엄마들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를 좀 발견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쓸 때 넣었죠. 제가 했던 이 아이템을 만들기까지 했던 것들로.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썼고, 그게 이제 먹혔던 것 같아요. 역시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런 걸 할 거예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내보니 내가 다른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접근이셨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올해로 딱 중장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나이가 있군요. 작년까지 청년
청년이었고 올해로 중장년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청년일 때는 대학생들의 그 반짝거리는 아이템에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경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트렌드를 모르고 이게 저는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그게 나의 지금 당면 문제니까. 근데 그들은 정말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게임이 너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끝자락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장년으로 넘어갈 때 좀 이제 여기서는 비벼볼 만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웬걸 갔더니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40, 50대 후반의 그 전문직 남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이템을 말하는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성의 커뮤니티를 말하는 내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발표를 할 때마다. 그래서 난 여기도 다 안 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4년 동안 내가 직접 굴러본 경험. 이거는 그래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내 거니까 나는 이걸 잘 풀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고. 좋다. 네네. 이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 갖고 있는 뭔가 자꾸만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지식만 쌓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접근을 경험 쪽으로 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객이 나고 이 고객을 가까이서 만난 사람도 나고 그 경험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밖에서 고객을 예측하는 것과 고객 안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다를 거라고 믿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실행을 했다는 게 전 더 놀라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뭐 피크닉도 그렇고 찐 블로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생각은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막상 실천하려고 그러면 주저주저하다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어디서 나올까요? 애셋을 키워본 아줌마 파워? 제 느낌은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꿈을 얘기했을 때 그냥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나에게 꿈은 절실했다.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작가님의 꿈이 뭐예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실험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역시.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세 딸의 엄마이기 때문이다 해서 늘 찾거든요. 그러니까 저 중에 아들이 있었거나 제가 모두 아들의 엄마였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쟤네들은 제가 되잖아요. 딸이기 때문에 다 저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선택지 중에 나는 애를 낳는 건 엄마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엄마처럼 될까봐. 저는 그 말 들을까봐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진짜 딸새 키워도 진짜 멋있게 사네 우리 엄마. 약간 이게 저는 늘 저한테 약간 각성되어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것도 농담 삼아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아시는 팀장님이 아들이 공부해봤자 소용없잖아. 아빠 서울대 나왔는데 뭐 별거 없잖아. 이것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으셨나 보다. 네네. 좀 네. 많이 컸어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좀 더 저는 구체화한다면? 그러니까 육아와 일을 완벽하게 병행할 수 있는 모습. 근데 그게 가족들한테도 지지받을 수 있는 삶. 그게 제가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엄마가 부재한다거나 혹은 엄마가 너무 달라붙어 있지 않고 엄마랑 아이랑 같은 공간에 공존하지만 엄마는 너무 자기의 일을 되게 즐겁게 하고 있고 애들은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가 추구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오히려 자꾸 전업주부나 경력 단절 여성한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딸이 있으면서 엄마이기 때문에 갖는 소명이 나의 절실한 Y가 되고
그걸 또 해나가면서 느끼는 또 기쁨이나 뭐 행복감, 충만감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것이 지금 나날 작가님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네요. 역시 맞아요.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서를 쓰실 때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던 거죠? 그럼요. 새아이 엄마라는 것은 저의 되게 뚜렷한 정체성이었어요. 이걸 느끼신 시점이 언제셨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잡은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예전에 낙엽 얘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새아이 엄마여서 내가 계속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 집중을 했을 때가 좀 되게 우울한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되게 절실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책을 쓰고 나서 내 스토리가 내 무기가 되는구나. 이거를 사람들은 무기라고 말해주는구나를 사실 그때 알았죠. 첫 책이 되는 걸 보면서. 제 이야기가 책이 되는 거를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가능했고 그거는 제가 애셋 엄마, 숲에서 사는 엄마 이런 게 아니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결핍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기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 정체성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갑자기 누굽니까? 방시혁이 했던 서울대 그 졸업 축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했던 얘기랑 약간 비슷하네요. 본인한테 꿈은 없었는데 불만족이 있었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달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겠다는 것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 때문에 시작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실행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 실행력은 어디서 올까요? 아까 그 질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내향적인 사람이고 소극적인 아무도 안 믿죠. 전 느껴졌어요. 첫 만남에서 그쵸? 이미. 네. 제가 근데 사람들 안 믿을걸요? 맞아요. 가면을 이제 잘 쓰고 벗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진짜 소극적이고 한데,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하는 일은 제가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누가 옆에서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없으면.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일은 누구랑 같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책을 쓰고 SNS를 하고 그러네요.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뭐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야, 이것도 대단하시다. 그렇다는 거를 본인은 아신 거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어야지 또 누군가가 살짝은 옆에서 입을 대줘야지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맞아. 근데 또 나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을 때 앞으로 맞아요. 나가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와, 그걸 알아내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요? 몰랐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은 건 사실 더덕님하고 그 애니어그램 할 때 저는 제가 1번이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었는데 그 되게 강직하고 약간 이런 사람이잖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네. 그거를 그때 좀 알고 그러고 나니까 제 모든 행동에 사실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저도 왜 외롭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힘듦이 좀 더 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고 혼자 있을 때 그 가만히 또 무기력하게 있는 나는 너무 싫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 켜놓고 막 기타도 치고 이 모든 일은 진짜 정말 혼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어요. 꿈이 있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꿈이 생기시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정말 후자였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행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그 꿈이 딱 거기거든요. 본인이 뭐 고소공포증이 있다, 폐쇄공포증이 있다, 여행 못 간다 이러셨던 분들이 가고 나면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사실 권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그때 그만두면 되니까. 네. 저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하고 아니면 말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인가 보다. 맞아요. 그거를 이제는 이해했어요. 네. 예전에는 왜 저렇게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하지? 였는데 그분들도 다 나름의 사정이 있고 맞아요. 되게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있구나. 그걸 이제는 알죠. 그걸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대로 뽑았네요. 잘했네 국가가. 정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정말 작가님의 책만 봐도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놓은 글만 봐도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분들은 소수일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손이라도 잡아주고 어깨라도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면 그래도 좀 힘이 나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타겟은 저 같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인지를 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많이 없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은 굳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냥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들은 뭐든 할 수 있는 맞아요. 사람들인데 맞아요. 사실은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옆에서 보게 해주고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끼워도 넣어주고 끌어도 당겨주고 해야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맞아요.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판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블러썸 1에 이제 그렇게 네네네. 사람들이 설 수 있게 한 번씩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네. 그걸 매달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프라인은 네. 이제 7월에 했고 10월에 했고 11월에 이제 해요. 온라인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오, 그렇구나.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그 오프라인은 그게 온맘 스테이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올맘 온스테이지예요. 모든 엄마가 무대 위에 서는 모습을 그리는 곳이어서 내가 나와서 나의 재능과 끼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직접 저희가 이제 섭외도 하고 신청도 받아서 무대에 세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런 출연료 이런 것도 네. 저희가 소정으로 지급하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내가 나의 했다. 것으로 해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저희가 지금 노래 부르는 챌린지랑 공저 쓰는 챌린지를 운영하는데 거기도 이제 쭈뼛쭈뼛 오세요 다 그냥 누가 막 너한테 맞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오시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즐겁게 막 하시고 그래서 공저 쓰는 모임은 사실 이제 독립 출판하는 모임이었는데 저희가 그 글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출간 작가이기도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제 출간 작가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투고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투고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출판을 하게 된 거죠. 독립 출판이 아니라 이제 그러네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게. 근데 다들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데. 네,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다 숨기고 그냥 글 조금씩 맞아요, 이렇게 쓰고 맞아요. 계시다가 이거 책이 될 것 같아요 하니까 다들 막 기뻐서 더 막 되고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걸 맞아요. 보면서 누구나 자기 얘기를 세상 밖으로 알려내고 싶고 목소리를 뻗치고 싶은데 기회가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그렇구나. 네. 정말 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지금 막 또 드네요. 그 사람들이 작게 마음속으로 했던 그 싹들을 다 이렇게 꽃피울 수 있게 진짜 돕고 있는, 와, 책이 또 나오는데 사람들이 함께 해서 나오는 책이라 또 이것도 기대되네요. 네. 지금 태고 작업 중이고요. 네네. 그럼 블라썸에서 지금 이후에 또 계획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올, 맘, 온 스테이지는 이건 오프라인일 것 같고, 네. 그리고 공저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일 것 같고, 네네, 맞아요. 그럼 노래 부르는 거는?
그것도 이제 온라인이고 매일 영상을 이제 자기가 노래 부른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거기서 이제 서로 막 기뻐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11월에 준비한 오프라인 무대는 그분들이 진짜 무대로 나올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너무 실행력이신데? 좋다. 그런 장소를 섭외하고 또 어느 정도의 관객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다 이렇게 모으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팀원을 꾸려가지고 3명이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챌린지마다 리더를 저희가 또 세워서 그분들도 같이 하고 있고 팀원들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냥 이제 제가 활동을 매력으로? 하다 보면 같이 이게 쿵짝이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필요한 역량들을 보고 그런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섭외를 하기도 손을 했죠. 내밀고 뭐 다 오케이는 안 하셨겠지만 근데 제가 저는 혼자 일하던 사람이라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거를 좀 겁내하고 무서워해서 손을 잘 못 내밀고 진짜 겨우 그렇게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직 거절이 없었어요. 왜냐면 몇 번이 없었거든요. 뭔가 흡입력이 있는데 그 흡입력의 근본은 물론 갖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 때문에 그 신뢰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 오시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오래 그럼 같이 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보는 거죠. 네. 온라인에서. 네네. 제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분이 확실한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오프라인은 곽진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나날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뭔가 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편한 나이구나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네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네요. 오프라인에서 날아다니는데 온라인이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온라인에서 날아다니는데 오프라인이 안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네.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오프라인으로 막 했으면 제 반경은 진짜 작았을 거예요. 왜냐면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에서 활동 범위를 확 늘려놓고 나니까 오프라인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진정한 온오프 믹스네요. 특정 사이트 홍보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좀 약간 현실적으로 그런 온라인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몇 가지 요런 것만 좀 신경 써보시면 참 좋아요라는 팁 몇 가지 해주실 수 혹시 있나요? 오프라인의 나와 온라인의 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좀 더 활동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페르소나하고 비슷하나요? 네, 맞아요. 완전히 다른 페르소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 굳이 난 이러니까 못해가 아니라 좀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의 첫 SNS에서도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썼었는데 저는 나날이 제 이상형이었어요.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막 시키면 빼지 않아. 저는 오프라인에 저는 완전 다 빼는 사람이거든요. 못해 막 이런 사람인데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나비처럼 자유로울 수 있어. 뭐 이런 역할을 막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종의 모습도 얘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부여해놓고 하니까 무언가 제안이 들어올 때 사실 저는 할 수 있을까? 기타 연주해주세요. 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날은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이제 마인드셋을 바꾸니까 초반에 활동하기가 되게 쉬웠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온라인은 진짜 나 알고 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진짜 한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는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 이런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나만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 팔로워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네가 좋아서 맺은 관계인 거야. 이게 아무리 얄팍하더라도 그러면 너는 이 정도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그냥 나를 되게 아껴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그런 마음, 저는 그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 이 앞에 것도 재밌고 뒤에 것도 재밌는데요. 앞에는 약간 연기하는 느낌. 근데 그 연기하는 느낌이더라도 다른 페르소나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거기서 DM을 받았을 때는 초대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도 오프라인의 나하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페르소나는 그렇게 빼지 않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데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 되게 멋진 팁인 것 같고 비교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이건 진짜 힘든데. 맞아요. 근데 정말 강점을 찾아낸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는 애 셋을 낳았잖아.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거를 사실 지금은 애 셋 키우는 게 제일 쉬워 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아니야. 애 셋은 어려워. 계속 이렇게 난 되게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이거 잊어버릴 때마다. 어디다 적어놔야겠다. 근데 그거 스스로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움을 좀 받은 뭔가가 있으세요?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아니에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다 할 수 있죠. 했는데 그렇게 해주는 말은 이제 다 새겨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냥 스치는 말도 저는 다 새겨드려요. 싫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 안에 있는 핵심 같은 내용들, 소중한 내용들을 저희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진짜 좋았어요. 네. 이렇게 저희한테 나눠주신 얘기들, 또 앞으로 하실 또 계획들, 뭐 이런 것들 총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블라썸원의 미래. 사람들 오세요. 이런 느낌도 좋고. 제가 아까 온오프를 분리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사업하는 나와 글 쓰는 나에 대한 고민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나는 자기 실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완전히 목적이 나에 집중되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나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게 좀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글을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3번째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계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그 마음을 요즘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걸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나고 나의 성장이고 내가 성장하는 그 크기만큼 내가 그 경험치로 또 이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저한테 부여하는 역할이 좀 더 많아지더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블라서머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계속 피봇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애송이고 그리고 지금 제 미션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계속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 모습은 계속 바뀔 것 같아요. 바뀌지만 거기에 핵심은 3040 이 육아하는 엄마들이 진짜 좀 나는 결혼해서 우울해, 나는 아기 낳아서 우울해가 아니라 결혼과 육아가 정말 내 인생의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시도할 것 같고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즐겁게 살고 싶은 분들은 블라서먼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고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계속 발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머무르지 않고 진짜 최고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우리 나날 작가님 모셔서 또 요즘 나날들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